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 많은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곧 은퇴를 앞두신 예비 은퇴자분들의 경우 과연 내게 필요한 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각 연금마다 수령 기준이 있는데요. 이 중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연도에 본인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소득이 많은 경우 모든 소득 발생 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들을 살펴보면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많으면 노령 금액이 감액되는데요. 2020년 평균 소득은 약 243만 원입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이 해당합니다. 소득에 의해 감액이 되더라도 정상연금의 반까지만 감액되고 그 아래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감액보다 노령연금 자체를 최대 5년간 연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40%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고 어디서 관리하게 될까요? IRP로 받고 자금은 연금저축계좌에서 관리하는데요.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합해서 연금계좌라고 부르죠. IRP로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 형태와 연금 형태로 모두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연금은 현재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매년 연금 수령 한도가 산출되고 그 한도 내에 받으셔야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퇴직연금 수령 한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퇴직연금 계좌 잔고를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주신 후 12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홍길동 씨의 퇴직연금 잔고가 2억이라면 2억 나누기 10 곱하기 120% 하면 2,400만 원입니다. 즉, 홍길동 씨는 2,400만 원 내로 퇴직연금을 받아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DC, IRP는 자기 책임 원칙 하에 스스로 관리하는 상품으로 물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 원리금 보장형 자산과 함께 다양한 우량 자산으로의 투자를 병행하며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립금이 인출되는데요. 만약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받지 않은 부분이 먼저 인출됩니다. 물론 받지 않은 부분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인출되는 부분은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 부분이 인출된 후에 인출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이 부분을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있고 만약 이 부분의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된다고 해서 크게 세금이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